100세 시대에 더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드릴 해답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의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유캔도의 폼생폼사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 폼생폼사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옷 버리려고 꺼내놨던 거 다시 다 방으로 들이셨대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땐 쓰레기인 것도 알고 나면 보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시 배우고 또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유캔도의 폼생폼사 오늘도 역시 세상에 버릴 옷은 없다는 철학으로 40년을 한결같이 걸어오신 분, 리폼 전문가 김남성 강사님과 함께 새로운 리폼 기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강사님 지난 시간 정말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거든요. 사실 요즘처럼 경기가 더욱더 힘들고 또 좀 팍팍할 때는 아무래도 리폼 또 배워보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경기가 좀 안 좋을수록 리폼에 대한 그런 소유가 많은지 소비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사실 먹는 건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입는 거는 장롱만 열면 안 입어서 그렇지 옷이 가득 차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거는 줄일 수 없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모든 지출은 줄일 수 없더라도 옷만은 줄일 수 있으니 네네. 이번 기회에 안 입는 옷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바꿔서 유행에 맞게 고쳐 입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집에서 소소하게 취미나 이런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 말고요. 정말 선생님처럼 전문적으로 한번 이 일로 나서보겠다고 배워보시는 분들도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더 많지만 젊은 세대들은 요즘 보면 특별히 그 구제시장 같은 데서 옷을 사다가 자기가 리폼해서 다시 중고시장에 팔고 맞아요. 또 자기 혼자만의 트렌드에 맞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번 넓혀보겠다고 배우는 사람도 많고 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전 옷들 다 유행 지나고 정말 구제 시장 간 몇십 년 된 옷들도 많고 하는데 네네. 그런 걸 또 새로 안목으로 또 알아보고 가져와서 자기만의 것으로 재창조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 그 시장이 정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 잘 배워놓으면 이렇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사람마다 노후 대책에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강사님께서 리폼 하시면서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지. 리폼은 그러니까 변해가는 디자인 변경 또 다르게 입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개성에만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정갈한 내용 그 옷이나 그 패션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은 또 드레시한 거라든가 맞아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고집대로 당신이 이렇게 입으세요 하면 안 되고 손님의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리폼을 배우면 기법만 배워서 내 옷은 내가 내 마음대로 고쳐 입으면 그게 곧 자기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네. 기법만 익힌 다음에는 나머지 거는 내가 마음대로 내 거는 만들면 그 개성인 것 같아요. 야, 정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게요. 자, 기성복은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른데 그거를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정형화돼서 그게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목선, 소매, 뭐 허리, 뭐 기장까지도 사실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옷을 사더라도 고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아마 리폼의 기법을 배운다면 내 옷은 내 몸에 꼭 맞게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강사님, 오늘 배워볼 리폼 기법 어떤 건가요? 오늘은 맨투맨 티를 가지고 조끼를 만들려고 하는데 맨투맨 티를 가지고 조끼 만드는 기법이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우선 손바느질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린아이부터 또 연세 있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까지 누구나 티셔츠는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잘 배워서 나를 위해서도 혹은 누군가를 가족을 위해서도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남성 강사님께 맨투맨으로 조끼 만들기 리폼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맨투맨 티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보면 이 맨투맨 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 제일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버리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투맨 티는 또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입고 계신 것도 비슷하구나. 자, 이렇게 놓으면 이 맨투맨 티는 참 다양해요. 밑에를 사용할 것인지 위에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밑에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15리를 그냥 사용하실 거고 또 이제 위에는 이대로 사용할 건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 있죠? 이렇게 잘라내서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가 테이프를 가지고 이용하면 여기까지는 안에서 손바느질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 안에서는 여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테이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요게 살아 있잖아요. 네. 요 살아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소매 있잖아요. 얘 소매를 뜯고 얘를 연결해서 여기다 붙이기도 해요. 그러면 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 않고 요걸 뜯고 반쪽 쪼개고 또는 얘도 쪼개서 연결하면 이게 양쪽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서 얘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은 V넥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V넥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얘가 모자라요. 이거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기 모자라거든요. 네네. 그러면 비슷한 색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이 맨투맨 티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V넥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갈라 놓을 수도 있어요. V넥으로 갈라서 여기 단추를 하든 또는 여기다가 뭐 지퍼를 달든 하셔서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활용도가 되게 많아요. 자,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이게 라운드로 그냥 놔두기를 원하시면 그냥 라운드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자르고 여긴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조끼는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많이 해요. 이 부분을 V넥으로 이렇게 파시고 V넥으로 파고 이 밑에 부분을 잘라내요. 근데 여기를 이것도 니트 종류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잘라내게 되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니트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세로로 자를 때는. 네네. 그래서 얘도 자를 때 이렇게 쭉 잘라버리면 풀릴 수가 있으니까 봐요. 저기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괜찮거든요. 안 풀려요. 그리고 자르러 말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잘라내면 그냥 밑부분은 그냥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7부로 하고 싶으면 7부로도 잘라도 되고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해서 이 끝을 요걸 잘라내서 끝부분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두꺼운 시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시보리가 잘라내 버렸어요. 없애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다 두꺼운 시보리를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뚝 잘라낸 다음에 얘를 시보리를 얇게 해서 요 끝에다 붙여주시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시보리는 여기만 붙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네,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V넥으로 하면 전혀 다른 옷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옷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더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여기를 딱 맞게 하고 여기 남아있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뽕섬에 넣듯이. 우리 방청 잠깐만 프레임처럼. 나와볼래요? 잠깐만 네. 나와보세요. 괜찮죠? 이런 거. 네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잘라내서 짧게 하고 여기 되게 길거든요. 그걸 요 위에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맨투맨 티를 갖고 있으면 사용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난이도 지난번보다 조금 높게 그래도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상태에서 밑에 걸 잘라내고 여기다가 지퍼 다는 법을 한번 배워서 와, 속안에 딱 맞게 입어보려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잘라냈을 때 양쪽이 이만큼 들어가고 테이프 받고 이러다 보면 그림이 모양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뒷판에다 넣어요. 이 그림 전체를 뒷판에다 넣고 앞뒤가 바뀌는 거네요. 네네네. 요걸 여기다 앞판에다 그런 놓으면 방법이. 깨끗하잖아요. 네, 요런 방법으로 한번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옷을 하나 집에서 잘 입는 거를 가져왔어요. 이 옷도 사실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퍼가 많이 나오더니 요즘 지퍼 안 나오고 똑딱이가 많이 나오더라고. 거의 똑딱이가 나오는데 저는 똑딱이 옷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딱이 잘라내고 지퍼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도 리폼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오늘 이걸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맨투맨 티를 가지고 조끼를 만들 때에 밑에를 사용할 경우는 품이 넉넉한 옷. 밑에를 이 밑을 사용해서 내가 이용하려면 이게 품이 넉넉해야지 흘러내렸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야 되고 만일의 경우 그렇지 않으려면 샘플이 있어야 돼요, 옷에. 그래서 지금 이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샘플을 가지고 먼저 만들 때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를 등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요게 지금 앞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앞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제가 여기다 핀을 하나 꽂아놨는데 요게 어디냐 그러면 여기예요. 목 끝. 그러니까 이게 뒷판이 될 때 얘를 통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지금 저는 이게 앞판이고 이게 뒷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뒷판이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뒷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여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판을 여기다 갖다가 맞추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 놓고 잘라낼 건데요. 이때는 먼저 밑에 거부터 잘라내야 좋거든요. 자, 우리는 리폼 전문가들은 여러분들로 리폼 전문가가 되려면 얘를 버릴까요? 아니, 이거 버리지 마시고 절대 버리지 네, 않는다. 잘 모아 놓으세요. 이게 얘는 언제 많이 쓰냐 그러면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오래 입다 보면 손끝이 많이 닳잖아요. 그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 버리지 마시고 특히 어떤 때는 우리가 바지도 하나씩 뚱땅 추리닝 같은 거 허리를 뚝 잘랐어요. 밑이 너무 길어가지고 뚝 잘라놨는데 해결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 맞아. 이걸 뚝 잘라놨는데 해결책이 없네. 이럴 때 얘를 잘라내서 그 밑단 그 허리에다가 이어붙이는 용도로. 네네 이어붙이고 이 사이에다 고무줄 하나 넣어주세요. 그럼 완전 좋은 고무줄 바지. 네, 허리 고무줄 바지가 바지, 추리닝 고무줄 바지. 이게 되게 귀한 거예요. 그게 긴 거, 이런 건 조금씩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거는 꼭 잘라서 상자에다 꼭꼭꼭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아까 했던 자리.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잘 핀 다음에 초크로 얘를 그려주세요.
뒷판이 지금 현재 이 옷이 저한테 딱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길이는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앞판을 제가 V넥으로 할 거니까 얼마큼 팔 건가는 자유잖아요. 저는 이 정도 팔 예정이니 여기를 꼭 누르고, 자, 이렇게. 만일에 여기에서 끝나려고 하면 여기를 꼭 누르고 이렇게. 이쪽에 네, 이렇게. 그럼 이게 뒷판이잖아요. 자, 여기서 숫자를 하나 배워보세요. 뒷판에서 숫자가 여기 끝에서 한 7cm나 7.5cm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1.5cm씩 내려가세요. 그러면 여기 앞판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요 밑에서 한 7.5cm에서 1.5 정도 올라가세요. 그다음에 그거 좀 어렵네요. 여기 하나만 이렇게. 아니면 이게 못하겠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그냥 똑같이 따라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손가락을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꼭 누르고 점 찍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다 그러면 꼭 눌러요. 여기 꼭 누르고 여기다 점 찍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숫자로 배우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뒷판이 나왔는데 뒷판 중심에서 여기가 지금 중심이잖아요.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앞판 자르는 거죠. 네. 자, 앞판은 하나씩 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서 그냥 쭉 나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게. 자, 이렇게 한 다음 얘를 얘하고 이렇게 접으시죠. 각각 자르시면 짝짝이가 되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까 저희가 V넥을 여기까지 파기로 했어요. 여기네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우선 자,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짝짝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좌우가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도 우리는 어차피 손으로 한 리폼이니까 이런 자를 대서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훨씬 예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런 거 안 따질 거라면 그냥 여기서 자기가 둥그렇게 약간 V넥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살짝 위에서 선보다 한 0.5 정도 위에서 직선으로 자르고 나서 잘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앞판이 완성된 거네요. 이렇게. 와. 뚝딱. 그렇죠? 앞판이 됐는데 이제 뒷판은 자, 여기서 뒷판을 이 옷의 중심이 있잖아요. 네. 이 중심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요 중심에 얘가 맞아줘야지. 이게 뒷판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얘를 뒷판을 이렇게 접어서 뒷판 쉽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하나 배워볼게요. 중심에 여기를 잘 맞추고 자, 중심에 맞춘 다음 숫자를 배워볼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1.5를 잘라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엔 다시 1.5를 늘려주세요. 1.5를 늘려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깨선은 2cm가 높아요.
뒷품이 항상 아, 뒷부분이요? 네, 뒤에가 2cm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편한데 어떨 때 여러분 보면 옷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옷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뒷품이 모자라서 그래요.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뒷품을 한 2cm 정도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 등품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정한 선에 따라 여러분들이 등을 많이 파고 싶으면 많이 파시고 조금 쫓기니까 조금 파고 싶으면 조금 파시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을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갔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를 거예요. 자르는 건 늘 긴장될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자를 때가 제일 스릴 있어요. 그건 그래요. 재밌어요. 어차피 너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너는 끝났으니 나한테 너는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난 이렇게 시간에 하고. 선생님 옆을 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앞판, 뒷판 서로 뭐 그쵸. 그 크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네네. 이번에는 맞아요. 고난도예요. 저한테 고난도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선 우리가 위에 시보리는 또 쓸지 모르니까 좀 아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냈어요. 여기까지 잘라낸 다음에 아까 배웠잖아요. 중심선에서 접어보세요. 얘를 또 자, 이렇게 중심에서 잡는다면 삐뚤어지지 않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앞판, 뒷판 완성이 됐네요. 와. 꼬매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놓으세요. 놓은 다음에 어깨 부분을 먼저 1cm 정도 여유 주고 박음질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하시고 듬성듬성 하실 분들은 듬성듬성 하시고 그래도 옷이 늘어지지 않을 정도는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도 되게 쉽고 되게 재밌는 게 맨투맨티 리폼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맨투맨티로 브라우스도 나오거든요. 와. 네,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뒤집어 놓으면 안 보이니까 내가 바느질을 삐뚤게 했는지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워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폼에서 가장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기서도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요. 본인이 이제 이 옷을 가지고 아까처럼 그냥 그려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리지 못할 경우 지금처럼 뒷판을 갖고 이용할 때는 앞판에서 7cm 올라가서 한 1.5 정도 늘려주거나 줄여준다는 거. 그게 지금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외 거는 그냥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듬성듬성 꼬매보세요. 이렇게 해서 듬성듬성. 처음에는 항상 옷을 할 때 얘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선 이렇게 해서 시침을 좀 해놓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선은 시침을 좀 해놓고 그 다음 그 선을 따라서 다시 천천히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길이는 자유예요. 그리고 지금 다리미가 아직 열이 안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름솔로 다림질을 하셔야 돼요. 네, 이쪽도 가름솔로 다림질을 하고 이쪽도 가름솔로 다림질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 그러면 조끼 형태가 앞판
뒷판 이쁘죠? 예. 뒷판이 살려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 탄력 있다 보니까 그냥 껴입어도 되겠죠. 그냥 지퍼를 달 수 없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지퍼를 달 수 없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 앞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뭐 액세서리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달아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지퍼를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 오늘은 지퍼를 한번 배워볼게요. 중앙을 뚝 자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지퍼를 그냥 할 것이니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풀린다 그랬잖아요. 네. 안 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 자유예요. 저는 실버 지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를 이렇게 해서 쭉 박음질해서 얘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안으로 쏙 네, 숨어 네,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또는 얘를 안에다 넣고 이렇게 이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덧대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냥 하셔도 괜찮고 자, 목 라인은 이거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요게 지금 마법의 테이프라 그랬잖아요. 네. 마감 처리하는 데는 최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런 식으로 얘도 아까 배웠듯이 다시 이렇게 가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오려고요. 괜찮겠죠? 한 번에 이어서가 될까요, 선생님? 네, 이어서 충분해요, 얘가.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핀을 꽂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핀보다는 이렇게 박음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얘를 돌려주면 얘가 테이프 살짝 늘어나고 축소되는 거라 그냥 돌려줘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끝부분만 살짝 돌려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시침을 해놓고 그 다음에 꼼꼼한 바느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센스 있게. 이거 시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0분? 10분 안 걸릴 것 같죠? 네, 안 걸려요. 시침하고 나서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촘촘하게 이제 TV 보면서 애들 공부하는데 옆에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좀 톡톡하기도 하고 소재가 워낙 이렇게 저희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끔 네, 편한 맞아요. 소재라면 왜 약간 좀 실크 재질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소재들은 아무래도 조금 바느질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실크 같은 경우는 실크 이런 거는 진짜 숭덩숭덩 하기 참 좋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바느질 할 때 바늘실이 또 이게 호수마다 틀리거든요. 달라지겠죠. 네네. 가는 바늘 쓰시고 또 실도 네, 가는 바늘 쓰시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미싱 할 때에도 실크나 이렇게 얇은 거 할 때는요. 항상 바늘을 얇은 걸로 쓰면서도 새 바늘로 바꿔서 해요.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찍혀 있더라고요. 끝이요. 맞아요. 그래서 실크처럼 그렇게 얇은 거 할 때는 항상 저희도 새 바늘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새 바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체 올이 풀리거나 작업하다가 옷감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올이 예. 풀린다기보다는 뜯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뜯기는구나. 네. 예. 그래서 초보자들 하기에는 이렇게 좀 두꺼운 원단 이제 풀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맨투맨 티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면 스판 소재 이런 것들 편할 것 같은데. 면 스판 소재야말로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원래 면 스판 소재는 미싱으로 하기가 가장 어려운 소재거든요. 아, 박으면 늘어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왜 그거 팔 늘어난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스판이. 그런데 도리어 봉제를 미싱으로 하게 되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한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네. 엄청 재밌어요. 자, 이렇게 꼬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밑에는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자, 위에만 우선 시침을 하시고 꼬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성스럽게 다시 꼬매세요. 집중해서 이렇게 바느질 하다 보면요. 뭐 우울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완성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감. 네네, 그 기대감, 그 만족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해보면. 설레는 마음으로 만들고 다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이나 뿌듯함도 엄청 크니까 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너무 웃기는 건 입고 나가서 꼭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두꺼운 데 있잖아요. 두꺼운 데는 좀 손으로 꼭꼭 눌러서 2번 정도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꺼운 부분은 자, 거의 다 돼가네. 이렇게 뚱땅뚱땅 옷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해 입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 자, 이제 다 돼가고 있어요. 박음질식으로 한 번 뒤로 갔다가 우리가 지금 시침하는 거니까 매듭이 안 했을 때는 자, 앞으로 간 바늘을 뒤로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갔던 걸 뒤로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그 다음에 안 풀어지니까 꼭 매듭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입어볼까요? 재밌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언니 와봐요. 이게 옷이 두꺼워가지고 좁게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뚝딱 마감 처리를 완료하고 귀엽죠? 그쵸? 자, 이렇게 하면 팔도 이렇게 해줘야겠죠? 팔도 해주고 전체 해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지퍼를 달아보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도 역시 손으로 시침을 딱 한 다음에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주면 지퍼 완성. 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소매도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리고 길이도 이렇게 깨끗하게 한 바퀴 돌릴 수 있다면 되게 정갈하고 예쁜 옷이 될 것 같아요. 모든 테두리를 다 네, 그 마법의 모든 테이프로. 테두리를 다 하면 되게 간단하게 이 테이프가 모든 걸 다 감싸주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이제 테이프하고 옷하고 색깔이 참 잘 맞으면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리폼 작업하시면서도 40년이란 시간을 해오셨는데 혹시 언제 가장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되게 남들도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적성이 맞나 봐요. 힘든 시기 없었어요.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재밌었어요. 도리어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랑 수선이랑 같이 했거든요. 옷 수선을 먼저 했죠. 그랬더니 도리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반응이 좋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교육도 해달라 그래서 교육도 다니고 또 책을 써달라서 책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상의 시간들을 지나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지금 70이 좀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야.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취미를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르죠, 이게 혹시 그쵸?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의 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꼭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봐야 된다? 이런 접근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인생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우선 여기서 지퍼 다는 걸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핀을 꽂아 실 바르셨죠? 자, 요거를 이렇게 맞추셔서요. 흰 게 보이도록, 하얀 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꾸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실을 이거 박을 때, 지퍼 박을 때는 겉에서 꼭 하셔야 돼요. 안에서만 하게 되면 이게 동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맞춰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같은 실로 해야겠죠. 그런데 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자재가 재미있는 것은 실을 같은 색상을 쓰게 되면 아무리 숭덩숭덩해도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침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다시 꼬매주세요. 오늘 이걸 배워보면요, 선생님, 우리 평소에 자크 달려있는 옷들, 자크 고장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 좀 오늘 배워두면은 직접 급할 때 아, 그건 어려울 거예요. 힘들어요? 네. 그건 어려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지퍼는 지금 이거 니트 위에 이렇게 숭덩숭덩 다는 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점퍼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뭐 그 오리털이나 방수나 이런 거 이미 달려 있는데 기성복이라서. 네네네.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거는 그리고 수선을 직접 하시는 분이나 리폼 하시는 분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퍼 어려워요. 오. 그런데 이렇게 요런 데다 이렇게 달 수 있는 거는 표 안 나잖아요.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또 하는 네네네. 것과 기존에 그거하고는 있는 거를 다시 달라요. 고치는 거는 별개의 네, 이렇게 문제. 해서 이렇게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그냥 사실 여기 지금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꼭 미싱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신기해요, 지금. 네, 미싱이 없어도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폼하면 딴 데서는 전부 다 미싱이 있는데 세팅되어 있는데 미싱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는 미싱 없이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건 획기적인 것 같으니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숭덩숭덩 이렇게 시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꼼꼼히 꼬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리폼한 것은 어떤 옷 하나의 완벽한 완성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셔서 다양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거지 요거 하나의 완성도를 맞추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부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위에서 멈춰야 할 자리를 정하세요. 이렇게. 근데 지퍼를 여러분이 사실 때 이 기직에 딱 맞는 거 하면 상관없어요. 딱 맞는 거 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얘는 기프가 긴 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네. 이때 이제 문제 생기는 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만하고 싶어하는 이 자리를 잘라 주셔야 돼요. 잘라가지고 요건 얇은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꼬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나는 이 정도 뚝 자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얇은 거니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꼬매시면 돼요. 네. 이렇게 꼬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원래는 좀 더 어렵게 하려면 여기도 이 부분을 자른 다음 칼을 안 가져왔구나.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뜯어지거든요. 아. 요 하얀 지퍼가 따로 분리돼요. 이렇게 잘라내면 칼로 잘라내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네. 요때 하얀 이 분리되는 거 보이죠? 요때 얘를 쭉 빼내면 얘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네. 자, 됐죠? 와. 이렇게 된 다음 이게 지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상지라고 해서 따로 판매하거든요. 요것을 여기다 이렇게 꼭 꼽으세요. 아, 끝 마무리 부분. 네네, 끝 마무리 네. 부분에 여기 상지라고 요만한 게 파는 게 있어요. 조금해서 보이려나? 네, 요거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꼽고, 금속 성분. 네, 그래야지 자크가 빠져나가지 않겠죠? 네네, 이렇게 해서 얘를 꼭 누르는 걸로. 이런 게 여러분 집에 많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얘를 꼭 눌러주면 와. 이렇게 해서 주면 요걸 이렇게 해서 딱 덮어주면 얘도 깔끔하겠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손바질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도 돼요. 뒷마무리를 바늘. 실을 한 2겹 정도. 네. 얘를 2겹, 그러니까 4겹이 되겠죠. 4겹을 한 다음 자, 이 부분을 잘라내고 내가 도망가고 싶어 하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한 5번 해주세요. 하나, 감듯이. 예. 둘, 셋, 넷. 그 자리만 이렇게 5번, 한 6번 정도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여기 마무리해서 끝내시면 실이 좀 두꺼워야겠죠, 이때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도 풀리지 않아서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했던 맨투맨 티에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옷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입어볼까요? 아름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뒷모습은 이걸 그대로 살려놨더니 되게 와. 귀엽죠? 네. 뒷모습 되게 귀엽고 그다음에 앞으로 굉장히 돌아와서 캐주얼한. 네. 여기서 지퍼를 해서 이렇게 꼭 닫아 놓으면 코트나 다른 그 자켓 속에다가 입기에 되게 편하거든요. 얇아서.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맨투맨 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리폼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캔도의 폼생폼사 오늘은 맨투맨 티셔츠로 조끼 만들기 배워봤습니다. 강사님, 오늘도 역시나 뭔가 새로운 옷이 뚝딱 탄생했거든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오늘 작업은 난이도로 따지면 또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도 한 20점 정도? 지난 시간과 네네, 마찬가지로. 난이도 낮은 거는 손바느질 하기 쉽고 또 이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가장 난이도 낮은 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별 10개가 있다 하면은 별 2개짜리 정도 난이도니까요. 집에서 꼭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패션 리폼 활용하는 범위가요. 뭐 옷에 국한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다양한 것들도 리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옷을 가지고 모자도, 가방도, 또 강아지 옷도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옷의 재료가 거기에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쇼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 다 배워보고 싶은데 그 욕심은 제가 강사님을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폼나는 시니어 생활을 위한 유캔도이 폼생폼사 지난 시간 또 오늘까지 40년 경력의 리폼 전문가 김남성 강사님과 함께 헌옷을 새롭게 탄생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새로운 아이템 더 폼나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